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기업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 윤용로 행장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산 자료를 포함해 기업 대출 고객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차 핵심 부품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충북 충주의 친환경차 핵심 부품 전용 생산 공장을 최근 완공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 충주 공장은 총 710억 원이 투자돼 기존 의왕 공장의 4배 규모로 확장 운영됩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회생안이 나왔지만 사업 추진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코레일이 지난 15일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파산을 막기 위한 회생안을 제시했지만 민간 출자자들이 추가 투자를 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무디스는 이어 출자사들의 투자가 불분명한 것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한 데다 용산개발의 사업성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어음 부도율이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어음 부도율은 0.09%로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9월 웅진그룹 부실 영향으로 0.2%까지 상승했던 어음 부도율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업 관련 부도 축소와 설 자금 지원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중해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가 글로벌 증시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키프로스 사태로 인해 예금 대량 인출인 뱅크런이 확산될 가능성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발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럽연합으로부터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10만 유로 이상 계좌에 대해선 9.9%, 그 미만에 대해선 6.7%를 각각 떼서 구제자금을 갚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가 은행 부실을 겪는 다른 유로존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에 글로벌 주식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사상 최고치에 있는 뉴욕 증시는 키프로스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이틀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고 유럽 증시도 키프로스발 충격에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키프로스 전역에서는 손실을 우려한 수많은 예금자가 예금을 찾으러 현금 인출기 앞에 장사진을 치고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충격과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cadisme non li mare kahari stres. Ya na boresme na ekonomi tu men gadi na sasmen da morama cenar kiste dora. Ama stapkiasu? Adi kyolaito. Uktipo de kurema. Se kanyan berito se de komaste. 국내 증시도 키프로스 우려로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엔화 약세와 중국 경제 위축 부담을 미국 경제 호조로 힘겹게 버텼지만 미국 경제 위축 조짐에 이어 키프로스 문제가 유럽 경제에 대한 불안을 키우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조정 장세는 단기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는 게 중론입니다.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며 1960선 부근에 위치한 중요한 지지대에 근접했기 때문에 추가 조정보다는 단기 바닥 확인 후 반등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상승세와는 달리 국내 증시의 경우 그간의 상승폭이 미미했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키프로스 의회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은행 문을 닫고 구제금융안 승인 표결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9개월 이상 표류한 끝에 합의한 구제금융안이 키프로스 의회에서 승인되지 못할 경우 키프로스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이달 안에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들어 국세청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주 기자입니다. 우선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25일 예정되어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급이지만 세무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을
국가 권력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부 승진한 경우여서 여야 정치권 모두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김 내정자도 서울에 위치한 별도 사무실에서 각 국실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거론될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대 방안은 김 내정자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입 목표는 192조 6천억 원.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190조 원 걷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역시 204조 원을 목표로 잡았지만 이 역시 묘연합니다. 경제 성장률 3%를 예상하고 잡은 목표여서 만약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면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새 정부에 들어갈 복지 재원도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 5년간 28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걷어야 합니다. 김 내정자 역시 국정과제인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국세 수입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시 27기인 김 내정자가 청장에 오르면서 후속 인사도 관심입니다. 국세청 내 28기에서 30기가 4명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내정자는 동기 6명 중 상당수를 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2중 1급인 공석이 된 중부지방청장과 용퇴할 것으로 보이는 서울지방청장 자리에 대한 경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김 내정자는 최근 뇌물 사건 등 국세청 내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공직기관 확립을 통한 조직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